안녕하세요. 입시 한라인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계신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학사정관님께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시 한라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국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으로 계시는 김경숙 입학사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 김경숙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입학사정관님을 또 이렇게 집중 여쭤보면서 네. 입학사정관님께 이제 대비 방안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이제 구체적인 대비 방안 들어보기에 앞서서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인재상도 다르고 또 전형도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평가 요소도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평가 요소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건 네. 용어가 달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안 다른가요?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지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30개 대학, 전국의 30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도 하고 분석을 했을 때 공통의 부분들을 좀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해봤더니 크게 대학들이 보려고 하는 학생들의 역량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요.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특히 이제 서류 평가에서 보시면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지금 대학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시면 뭐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죠. 학업 성취 정도. 네. 근데 그냥 석차 등급의 성취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게 교과의 석차 등급 외에도 다양한 활동 속에서 그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연결된다면 1번 항목 정도로 그렇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로 탐색 과정 또는 전공에 대한 이해 정도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보겠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만약에 자기소개서의 문항으로 본다면 2번 문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성은요, 사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해요, 학생과. 인성이 뭐지? 뭐 이런 네, 그 인성을 왜 어떻게 평가하지?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요. 대학에서 평가하는 인성은요, 타고난 기질이 아니거든요. 네, 대학에서 평가하는 인성은 학생들이 고교 생활 속에서 길러지는 역량으로서의 인성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 역량이 길러졌는가 안 길러졌는가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인성의 덕목은 뭐 성실성,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출결 뭐 이런 거 되겠네요. 그렇죠. 성실성, 그다음에 1인 인력을 줬을 때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수행했는가, 책임감 또는 뭐 학교에서 학급 반장을 했다. 그거는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는 게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추상적인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얘기되는 거는 이제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자기소개서에서는 1, 2, 3번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학생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항목이 중요해서 그것만 떼놓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 저희가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해당하는 역량마다의 배점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각각의 역량을 아이들한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서류 평가다 이렇게 대학들이 공통되고 일관된 기준을 지금 가지고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네, 맞습니다. 네. 공통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 이 서류 평가 가운데서 가장 고민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류 평가 과정이라 보면 이제 학교 생활의 어떤 충실도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듯이 뭐 학업 역량이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뭐 전공조사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1학년 때부터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것들이거든요. 활동.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신이 네, 이제 어떤 진로를 전공을 간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네,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네. 많이 그렇죠. 하네요. 이제 명칭에서도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데 전공 적합성 하니까 마치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무슨 전문적인 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선발하는 대상자는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고등학생으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의 수준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에 탐색을 했다. 이게 곧 저희가 보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저희 대학생이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성이 궁금해요. 네. 예, 인성 부분이 궁금한 것이 이 인성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 오는 어감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서류로 평가가 과연 될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추적조사, 네. 종단 연구를 많이 합니다. 대학들이 다. 근데 종단 연구를 해보면은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이 대학에 들어와서의 어떤 성과로 직결되기보다는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성실성, 책임감, 주도성, 리더십 등이 더 그 아이의 그 대학 생활의 성과를 더 높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난 기질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익혀야 될 역량으로 저희가 보고 그 측면을 판단한다고 할 때는 그 인성이요. 사실은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 또는 학업에 대한 역량을 훨씬 더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성실성, 책임감, 주도성, 뭐 리더십, 공동체의식 이런 거는 학생부에 선생님들이 다 기록하신 저희가 내용입니다. 진짜 잘 관찰하고 네. 진짜 잘 기록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평가 가능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사장관님 말씀처럼 인성이 네. 이제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지는 어떤 역량 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평가 요소에 집어넣는 것이 또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법이다. 아,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참 문제는 이제 어렵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성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도대체 준비한다라는 내가, 자체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네. 어떤 활동을 한 것이 그것이 인성 평가를 대비한 것이라면 네. 그렇게 준비된 인성을 또 그렇죠. 어떻게 평가해서 반영이 되는가 이런 고민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성을 뭔가 준비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학교생활 충실히 하면 다 길러지는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뭘 보시면 좋겠냐면 대학마다 인성평가의 인성 덕목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미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실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주도성을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본인의 자질이 그런 덕목에 맞는지를 본다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3번 문항에 쓰면 되고요. 네. 그때 쓸 때 그냥 단순하게 그 덕목에 내가 자질이 있어요가 아니라 사례를 들어야겠죠. 네. 이제 3번 문항이 이제 그런 네.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본인이 배려 나눔 실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책임감이라든지 성실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충분히 좋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이 네. 방송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 뭔가를 굳이 찾아서 하기보다는 평소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봉사를 익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이제 봉사 부분인데요. 교회 봉사 활동에 대한 사실은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평가하시는 사정관님에 따라서 사실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학교 교내 봉사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네네네.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교회 봉사를 한 시간도 또 안 할 수 있느냐라고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은 어떠십니까? 교회 봉사 활동이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진 않고요. 교회 봉사 활동이 있을 때는 분명히 본인이 관심 있는 걸 더 찾아서 한 경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지를 확인합니다. 결코 뭐 시간이나 저희가 뭐 교회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유기견 돌봄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봉사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의 하는 봉사활동과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분명히 경험의 질의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지만 뭔가
자기의 인성을 두드려주기 위해서 꼭 교회 활동을 교회 봉사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기회가 된다면 뭐 지역사회에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건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네. 그리고 이 봉사활동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봉사를 꼭 원하는 그런 학과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교내 봉사만으로도 좀 평가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뭐 봉사활동하면 진정성 같은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내 방, 내 집을 치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자기 방도 안 치우면서 뭐 남의 집 가서 마당 쓸고 설거지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봉사냐라는 어떤 봉사의 진정성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네. 집에서 봉사 시간을 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네, 그런 것 하더라고요. 같습니다. 물론 또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교육과정 속에 있는 봉사활동이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잘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말 교내 청소도 네. 정말 이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하면 전공 적합성이건 인성이건 또 봉사활동이건 간에 뭔가 일부러 막 그것들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수상 경력이잖아요. 이 수상 경력은 어떤 것을 보는 건가요? 수상 경력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교내 수상만 기록이 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 경력 굉장히 중요하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수상 경력을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이 친구가 학교 생활에 이런 활동에 지원을 했구나라고 하는 학교 생활 충실성을 먼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친구의 관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관심 영역을 보는 또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취도 했구나라는 수준에서 수상 경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의 다양한 뭐 관심 영역, 충실성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상 경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또 이제 작년도죠. 2015년부터 교내 대회 참가 사실은 또 생기부에 어떤 상황에도 기록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예, 참가를 했는데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예. 작년에 이제 그런 기분이 기록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안타까운 학생들이 또 생기는 거죠. 맞아요. 노력을 했는데 상을 타지 못했어. 이 학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학생들. 예. 우선은요 학생부 기재 요령에 보면 수상에 대한 대회명이나 등회가 적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 교내 대회를 위해서 노력한 사실은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세특이나 종합의견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자기소개서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교내 대회에 출전했지만 안타깝게 수상을 못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저희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는 신뢰를 전제로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이의 의견, 지원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 선생님이 커멘트를 학생부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서류를 볼 때는요. 고등학교의 고교 프로파일 그거 다 저희 대학으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그다음에 수상에 대한 내역 이런 부분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10개 수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환경, 주어진 고등학교의 환경, 지역의 환경에서 충실했다라고 하면 개수가 전혀 문제되진 않는다. 이거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네. 교내 수상 사실은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교회 수상 부분을 또 보면 생활기록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교회에서 산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수상 기록 기재할 수 이제 없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수학, 과학, 외국어 수상이 아니라 참가 사실은 또 기록을 해도 0점 처리가 또 되지 않고 또 수학, 과학, 외국어가 아닌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뭐 지리 올림피아드 기록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0점 처리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기록했을 때 평가자 입장에서 좀 살짝 설레이지 않나요? 설렐 것까지는 없는 게요.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하기 전에 교회 수상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말자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거는 뭐 교육부 지침일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저희가 평가에 관한 교육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이 해당 연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120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숙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 그런 교회에 대한 수상 경력이 있다, 그게 자소서에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러한 경험도 찾아서 했구나라는 정도지 와 능력이 굉장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교회 수상 실적은요. 종류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고요. 그 우수성의 질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0점 처리는 되지 않지만 네.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학생 여러분, 외부 수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충실한 교내 생활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창과 방패를 보는 것 같아요. 막 예리한 질문을 샥 하시면 딱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러시는데요. 방패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여기 이렇게 회원됐어요. 평가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평가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뭐 합격이나 불합격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2015학년도 저희 건국대학교 중어중문과 지원하는 학생들 2명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명의 사례 중에 이제 첫 번째 학생이 이제 보미 학생입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같죠? 네. 아주 출중할 거예요. 일반고 학생이고요. 네, 외교관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도 어떤 외교관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는 게 교사의 평입니다. 다시 말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이렇게 코멘트를 하신 부분이고요. 중국어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수학 역량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성적이 다 좋은 아이들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선발되는 것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친구의 관심을 잘 보시면 인문 계열이잖아요. 네. 인문 계열에서 국어 성적이라든지 특히나 중국어는요.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를 꼭 안 배워도 돼요. 실제로 중국어를 안 배운 일반고 아이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단지 이 아이가 중국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로도 충분히 수학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학교생활 이제 학생부를 보면은요, 자기주도 학습상뿐만 아니라 상점이 또 있는 학생이고요. 뭐 독서 습관이 생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선생님들의 코멘트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충실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위해서 학교의 활동들을 참 잘 챙긴 학생이구나라고 판단을 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서류 보니까 저도 보이네요. 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구나 이런 아마 것들이. 학생부를 보시면 더 네. 느끼실 거예요. 막 선생님들이 이 아이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라고 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이제 길입니다. 네, 마찬가지 일반고 길이. 학생이고요.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를 희망하고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중국어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보시면 골든벨. 중국 문화의 골든벨도 수상을 했고요. 뭐 성적이 지금 보미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좀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과 2, 3등급 크게 학업 역량에서 문제가 안 그렇죠, 된다라고 사실. 저희가 네. 판단을 한 거고요. 학업 역량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또한 1등급이고요.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 차이가 친구가 나네요. 기재된 내용을 좀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천체 관측 동아리에서 부장 활동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로 기여를 했는지를 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그러게요. 근데 두 부분이고요. 학생을 비교해 보면 네. 이제 성적 부분에서도 이제 둘 중에 보미 학생이 좀 뛰어난 것 같고요. 또 활동도 사실 뭐 보미 학생이 중국어 관련된 걸 좀 많이 한 것 같고. 보미 또 학생이 길이 합격한 거죠. 뭐 다른 네. 뭐 에너지 막 좀 예측을 관련 없는 하시네. 좀 부분을 좀 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원인이 사실은 내신인가요, 활동인가요? 네. 이 두 아직 학생은? 누가 합격했는지 당연히 아시겠어요? 봄이잖아요. 네. 예. 근데 내신 둘 다 합격할 일은 없나요? 하긴 네. 길이도 해줘도 될 것 한 같아요. 명을 뽑으면 봄일 것 같고요. 네. 두 명을 뽑으면 또 길이까지 네, 뽑히지 길이까지 않을까. 뽑힐 수 예. 있는. 네. 저희 결과만으로 보면 보미가 이제 선발이 됐고요. 아유, 근데 축하드립니다. 결코 내신 성적이 우수한 걸로 선발된 건 아니고요. 이제 보미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 전공에 관심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지만 지금 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가 국제의료 코디네이터인데 그것과 관련된 지원 전공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지라고 하는 설명이 좀 안 돼요. 학생부나 자소서.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부나 자소서를 보고 고민하는 부분은 이 아이는
왜 지원했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했지라고 하면서 계속 아이를 그리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정성평가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도대체 중어중문과에 왜 지원한 거야?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봄이보다 낮기 때문에 떨어진 게 결코 아니고요. 진로 탐색이 정말 제대로 된 학생일까? 이런 고민이 들게 하는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좀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생명과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인재 네네. 풀이 뭐 2에서 4등급 정도의 풀이라고 한다면 하는데 이 학생이 1학년 때 어찌 하다가 이제 한 5쯤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5쯤 됐어요. 그러면 이 5를 사실을 끌어올려서 2나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 학생이 이 내신을 확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네.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저 생명과학 관련한 좀 뭔가 좀 큰 활동을 하나 하고 네네. 그걸로 좀 내신을 1학년 때에서 좀 만회하고 네네. 또 2학년 때는 또 정상적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1학년 말에 그런 큰 뭔가 생명과학 활동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평가자 입장에서는 좋게 평가가 되는 것인가요? 우선은 이제 학업 성취가 낮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아이가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 하나, 정말 학업적인 역량이 떨어질까 이 고민을 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뭐 2, 3등급 있다가 갑자기 5등급이 떨어지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수자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었다라든지 그 이유를 저희가 서류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보여지는 서류의 부분이 아니라면 자소서에 해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해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등급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활동에 치우친다 이거는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에요. 교과 외 활동이 교과 활동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적어도 학업 역량이 된다라고 하는 관심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교과 활동은 좀 충실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더 기본은 우선입니다. 교과 활동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평가를 하시다 보면 정말 내신 성적이 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데 네. 이건 상상 외의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네네네. 이것은 뭐 충분히 그쪽으로 역량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네. 그런 학생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있죠. 예, 예. 그런 학생은 면접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면접 대상자 정도는 올려볼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면접에서 보다 더 좀 집중적인 질문이 들어가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 친구가 정말 학업이 가능할까? 이 지점에서 좀 아마 질문이 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면 합격 안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네. 전공에 대한 동기가 높은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저희 건국대학교 수의과 네. 이제 2016학년도 지원자이고요. 합격자입니다. 이제 네. 일반고 학생이고 내신 성적을 보면 깜짝 놀라실 수학이 거예요. 딱 두드러지는데요. 네. 주요 교과의 평균이 3.2등급이에요. 수의과에서 도대체 사실 3등급이 못한 건 아니잖아요. 3등급 정도면 사실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뭐 쓸 때 한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아이들이 많이 쓴다고 보는데 근데 이 수의과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네네. 예. 그렇죠. 수의과에서는 결국 높은 성적이 네. 아닌 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자 풀 중에서도 이 아이가 분포에 있는 내신 성적의 분포로만 보면은 뭐 상위권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교과별 이렇게 조합을 좀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잘한 게 영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과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이에요. 이제 생명과학 베이스일 경우에는 생명과학 1, 2, 화학 1, 2를 잘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좀 잘했으면 네. 좋겠다. 그래야지만 학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생명과학 계열의 어떤 평가의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신 성적이 숫자로 보면 굉장히 떨어지지만 학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괜찮은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학업이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본인이 관심 있는 걸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에서 발현했지?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관심 영역 명확하게 보이시죠? 네.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 학교 생활에 많이 참여를 한 학생이고요. 진로 이제 희망도 일치하고. 진로 희망이 꼭 일치하진 맞아요. 않아도 네, 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 친구는 일치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챙길 수 있는 활동들도 많았고 말할 수 있는 거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내신 성적이 낮지만 활동으로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그건 얘기를 아니겠죠. 드리려고 네. 한 게 아니고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해당하는 전공에서 학업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중요한 항목은 아니고요. 그거에 관심을 다른 활동에서 어떻게 발현했는가를 같이 본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시를 좀 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평가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교과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상태라면 이 전공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보여진 상태라면 이 활동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합격, 불합격 사례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사정관님께서는 직접 학교에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뽑아보시고 이러셨는데 그 가운데서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학교생활 충실한 학생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연구도 하는데요. 학교생활에 충실한 아이들이 대학에서도 적응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이미 연구 결과고요. 두 가지가 제일 명확합니다. 학교생활에 정말 충실한 학생,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학생. 근데 그 공통점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인성이라는 측면인데 굉장히 성실하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 아이들이 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네. 오늘 김경숙 입학 사정관님 모시고 평가요소 합격 사례들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당부의 말씀이나 덧붙이실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이제 그 아이가 3학년 1학기 것까지 할 때 재학생의 수준에서 얘기하면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뭘 했는지를 이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 이제 자소서를 쓸 능력이 이제 너무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대필이라든지 남의 거를 표절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는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소개서는 꼭 본인이 작성했으면 좋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알 수 있으신 거죠? 지금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원한 아이들의 모든 자기소개서를 유사도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준으로 한다면 이제 유사도가 5% 이상일 경우에 설명서를 받고 뭐 실사를 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절차를 다 진행했을 때 이 친구가 표절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합격을 했더라도 입학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소개서는 꼭 본인이 쓰는 진정성 있게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하여튼 자신 있게 쓰는 그런 연습을 익혀야 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학교 교육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그러면 봅니다.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 통해서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면접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입학 사정관에게 듣는 생생한 입시, 그 마지막 시간 면접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할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하면 전공 적합성이건 인성이건 또 봉사활동이건 간에 뭔가 일부러 막 그것들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학교 교육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상과 방패를 보는 것 같아요. 막 예리한 질문을 샥 하시면 막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러시는데요.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학교생활 충실한 학생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는데요. 학교생활에 충실한 아이들이 대학에서도 적응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이미 연구 결과고요.